앞에 보여드린 영상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려는 얼굴을 간단하게 편곡하고 오카리나로 연주하여 녹음하는 과정을 녹화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신귀복 작곡가님의 얼굴을 간단하게 편곡하고 악기로 녹음하여 오디오 파일로 출력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인터넷상의 미디 파일을 다운받아 스튜디오 1의 코드 기능을 이용하여 얼굴을 쉽게 편곡하고 나아가 연주, 녹음, 음악, 편집 과정까지 실행하여 음악과 관련된 전반적인 작업을 경험해 보기 위한 의도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작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다 쉽게 진행하기 위하여 편곡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악보 그대로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작업자가 보다 좋은 편곡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시면 바람직하겠지요. 다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작업을 할 때 처음부터 악보를 그리고 편곡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수업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곡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창작이 아니고 수업 자료를 만들고자 할 때 처음부터 악보 입력하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참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원하는 악곡의 대부분은 인터넷의 미디 파일로 존재하고 미디 파일은 어떤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NWC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가곡은 NWC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런데 다운받아 보면 다소 악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저는 오늘 얼굴을 작업하기 위해서 NWC를 다운받아 미디로 익스포트하여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악보가 다소 틀려 수정 작업을 하였으며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사이트는 클래식 사이트인데 어지간한 미디 파일은 다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곡을 다운받아서 간단하게 편곡하여 사용하면 되겠죠. 스튜디오 1은 이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그 얼굴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악보를 미디 파일을 열면은 악기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악기를 설정해 줘야 되겠죠. 노래는 이렇게 솔로 스트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 오른쪽은 풀 레가토 스트링으로 한번 해보고 아래쪽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보면서 들어보죠. 지금 비교적 정확한 악보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악보를 좀 손을 본 상태죠. 사실 이 상태에서는 오케스트라로 편곡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은 피아노 반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편곡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편곡하는 과정이 선생님들한테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편집하는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 현재는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성을 설정해야 되죠.
여기에 보면 이제 조성을 설정할 때는 키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다장조가 될 수도 있고 가단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곡은 가단조이기 때문에 가단조로 설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화성 단음계가 사용돼서 여기에 솔샵이 사용되고 있는데 설정해주지 않으면 이게 A 플랫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단조로 설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박자는 보다시피 분자가 6, 분모가 8로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겠죠. 원래 악기는 피아노이죠, 반주가. 그런데 제가 스트링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원래대로 한번 피아노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삼아서. 자, 악기에서 쭉 내려보면은 피아노가 여기 있네요. 피아노에서 어쿠스틱 피아노 풀을 갖다 한번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페달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페달 기호를 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는 페달 기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달을 어떻게 줘야 하냐면은 피아노 뷰로 들어가서 이렇게 악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서스틴이라는 게 있죠. 눌러서 들어오게 되면 서스틴이 생성이 됐죠. 여기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연필이 나왔을 때 이렇게 클릭을 하면 위에 선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곡은 한마디에 두 개의 화음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에 두 번의 서스틴 페달을 밟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릴 때 이 부분을 스냅 버튼을 끄고 하는 게 편리합니다.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는 페달을 밟은 것이 되겠고 이 부분에서 페달을 놔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다시 밟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에서 여기서 놓고 다시 밟고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 그리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고 이렇게 붙여주는 방식으로 계속 넣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현재 다 반주가 잘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좀 뒤에 백그라운드에 코드도 좀 집어넣고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코드를 좀 생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코드를 연 다음에 이렇게 집어 던지면은
코드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코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나누어준 악보를 보고서 여기에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본인이 좀 더 그 화성을 다양하게 넣어서 새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를 선택해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한 마디 단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을 자릅니다. 그 상태에서 화살표를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카피를 하고 영어 D를 이렇게 쭉 눌러주면 이렇게 끝에까지 이렇게 전부 A-가 들어갔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코드 셀렉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처음에 시작이 A-이고 그럼 여기 A- 눌러주고 두 번째 마디가 E고 세 번째가 이렇게 선택하면서 해주면 되겠죠. 네 번째가 E7 이런 식으로 화음을 넣어주는 것이죠. 뭐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고 건반이 있으면 지금 세 번째 마디에 여기가 A- 이렇게 A-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이 E, 그 다음이 D-, 그 다음이 E7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I 부분 인스펙트 메뉴를 열어서 보면은 이렇게 화음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죠. 여기를 눌러서 할 수도 있죠. 여기서 화음을 입력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여기에도 악기를 넣으면 악기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트링을 집어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아티스트 인스트루먼트에서 스트링에서 풀 레가토 스트링을 이렇게 한번 이 부분에다 갖다 놓으면 악기가 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플레이 트랙을 누르면 연주를 시키면 악기 소리가 화음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너무 크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눌러서 여기에 볼륨을 좀 줄여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화음을 실시간으로 들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끝에까지 한번 화음을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화음을 스트링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만들었던 화음 기호를 이용해서 넣게 됩니다. 화음을 넣기 위해서 악기를 하나 줘야 되겠죠. 풀 레가토 스트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이 아니더라도 뭐 섹션 스트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풀 레가토로 하겠습니다. 악보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풀 레가토 스트링이 들어왔죠.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스트링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마디에 두 개의 화음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서 처음이 A-, 두 번째가 여기를 반음 올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화음을 주고 난 다음에 이것을 카피를 하게 됩니다. 화살표를 선택해서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이렇게 계속 누르면
계속 들어갑니다.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버렸네요. 자, 여기까지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팔로우가 체크된 상태에서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은 서로 비슷한 위치로 옮겨갈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팔로우 코드에서 여기를 눌러서 네로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뀐 게 보였죠? 이렇게 비스무리한 위치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연주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 부분에 이 코드에 플레이 트랙을 멈춰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에 그 코드에 맞게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근거리로 이동하는 것을 할 때는 네로를 사용합니다. 그 아래에 이번에는 베이스 피치카토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보면은 피치카토 스트링, 피치카토 섹션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떤 걸 해볼까요? 피치카토 섹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괜찮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악보를 열어서 여기에 지금 피치카토가 들어왔죠. 여기서 낮은 음자리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음자리표를 클릭해서 낮은 음자리표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트랙을 선택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베이스는 원래 나타난 악보보다는 한 옥타브 점을 내는 것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악보를 그리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원 옥타브 로우 이렇게 여기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마이너 너무 낮으니까 위로. 그 다음에 E, 그러니까 미를 클릭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역시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계속 눌러줍니다. 24마디까지인가요? 역시 또 지났네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준 상태에서 여기도 역시 그 코드에 맞게 베이스를 근음 위치형으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피치카토를 클릭하고 피치카토를 클릭하면 여기에 바뀌는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여기를 근음 위치 베이스로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현재 저는 여기를 화음을 바꾸질 않았는데 선생님들은 다 바꿔진 상태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보면 화음에 맞게 피치카토 베이스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좀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우여음이.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화살표 아래로 이렇게 하면은 한 옥타브 이동이 됩니다. 다시 들어보면
좀 소리가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나름 그 스트링이 들어가니까 좀 더 풍부해진 느낌이 나죠. 선생님들은 이 상태에서 끝에까지 한번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제가 오해화음을 바꾸지 않아서 나온 곳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그 작업이 끝이 났는데 사실 지금부터 해야 될 작업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까 합니다. 이제 그 악기 간의 소리의 크기라든가 조화, 그 다음에 스트링이 처음 활을 그을 때 소리의 그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섬세한 작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하는 작업하고 비슷합니다. 더불어 음향 엔지니어가 하는 작업도 포함되죠. 그러나 그런 작업을 여기서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고, 제가 선생님들과 만났을 때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악기를 연주하여 더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오디오 트랙을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Add 오디오 트랙 모노 스테레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모노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노트북인 경우에는 스테레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스테레오로 되어 있겠죠. 받아들이는 게 전부 스테레오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모노이기 때문에 이게 모노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디오 트랙이 나오는데 여기에 인풋을 이렇게 누르면 LR 이렇게 나오죠. 왼쪽 오른쪽. 기본적으로 모노 트랙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 트랙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오디오 인풋 아웃풋 셋업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클릭을 해줍니다. 소리를 왼쪽 오른쪽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용을 누르고 OK를 누르고 나옵니다. 이게 보이죠? 여기에 그 메타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죠? 마이크에 저는 왼쪽 인풋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이쪽에 나타나죠. 그리고 믹서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7번인데 이렇게 이걸 올리게 되면 수음이라고 합니다. 음을 받아들이는 걸 수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정도를 조정할 수가 있죠. 이제 적당히 조절이 됐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그 받아들이는 소리를 적당히 조절해 줘야 됩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 컴퓨터 아래 가면 이렇게 스피커 모양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아마도 볼륨 믹서 열기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마도 그 입력 레벨을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계적으로 조절했는데 아마도 노트북인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소리가 너무 작거나 크거나 할 경우에는 여기 라인에서 조절을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단은 그 녹음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죠. 이 상태에서 에디트를 열어서 이렇게 악보를 열고 악보를 열은 상태에서 현재 올려보겠습니다. 이 악보를 화면에 본 상태에서 트랙 6번의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트랙에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녹음한다는 신호를. 그리고 아래를 보면은 여기에 메트로놈이 있는데 메트로놈을 클릭해 주게 되면
박자에 맞게 메트로놈 소리를 내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예비박을 쳐주죠. 여기 몽키 스패너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런 게 나오는데 프리카운트, 원바, 그러니까 한 마디를 프리카운트로 사용하겠다. 만약에 이 자를 쓰면 두 마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액센트 마디의 크기, 비트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넘버 패드에 그 중요 표시를 이렇게 누르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아니면 이 밑에 녹음 표시를 누르면 되겠죠.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녹음할 때 이 부분은 제가 연주하는 걸 듣겠다는 거고 끄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녹음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당연히 헤드폰을 쓰고 해야 되겠죠. 바깥으로 소리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럴 경우 요거를 클릭해주면 내가 연주하는 소리가 헤드폰을 통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런 점을 잘 유의해서 녹음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화면에서 보여줬던 것이 제가 녹음하는 장면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실 분은 다시 한번 리바인드해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펙트를 넣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음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처음에 녹음한 것은 피아노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연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연주를 하기 전에 반주를 모두 조절한 다음에 웨이브로 만든 다음에 연주하고 서로 그 음량 관계를 조절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둔탁하게 들리는데 사실 이펙트도 걸질 않았고요. 좀 더 그걸 섬세하게 만지면 아주 훌륭한 소리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렇게 편곡을 다 해서 믹싱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악기 소리인데 현재 스튜디오 1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소리는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좋은 음원을 쓰게 되면은 훨씬 더 섬세하고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좀 더 훌륭한 소리를 원하신다면은 그러한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마지막의 승부는 편곡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훌륭한 VSTI 가상악기를 쓰느냐가 매우 중요한 승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작업이 좀 엉성한 것 같아서 편곡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하고 보다 좋은 악기를 가상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한 영상을 아래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뭐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좋은 수업 자료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